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란 말 아시죠? 역사의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패자를 악인으로 만들곤 합니다. 패자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변명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죠. 더 오래된 역사일수록 자료도 드물기 때문에 후대의 우리는 오로지 승자의 기록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 기록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한국사의 최대 피해자는 의자왕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의자왕입니다. 아마 의자왕은 부정적인 면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들 중 한 명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의자왕이 바람둥이라는 뜻의 신조어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자왕에 대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승리자의 조작되고 편향적인 이미지 만들기라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삼천궁녀 이야기는 허구였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자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 해동징자라고 불릴 만큼 효성이 깊은 아이였다고 하는데 왜 왕이 되고 갑자기 폭군으로 변신했을까요? 아니, 진짜 폭군이긴 했을까요? 그렇다면 대체 의자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백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가장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백제가 백제만의 역사를 쓴 역사서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통일한 건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였고, 고려시대에 최초로 제작된 삼국시대의 역사서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철저하게 신라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삼국사기를 저술했기 때문에 신라에 유리하게 역사를 저술했습니다. 백제 멸망을 정당한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 의자왕을 폭군으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의자왕에 대해 100% 정확하게 알 순 없습니다. 다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 어긋남엔 숨은 뜻이 있기 마련이죠. 이제부터 삼국사기에서 의자왕에 관한 기록 중 어긋나는 몇 가지와 중국 일본 측 사료까지 비교해보면서 진짜 의자왕의 정체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자왕의 아버지는 백제의 30번째 왕 무왕이었습니다. 의자는 무왕의 첫 번째 아들로 서기 632년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632년은 무왕이 왕위에 오른 지 3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33년이나 되어서야 자기 장남을 태자로 책봉한 겁니다. 의자의 정확한 출생연도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고도 33년이 지나고 태자가 책봉됐다는 건 늦어도 엄청나게 늦게 태자가 책봉된 겁니다. 하나만 더요. 차기 궁왕을 이룰 왕자를 정하는 태자 책봉은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이었지만 삼국시대에는 그렇게까지 일반적인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백제 역사 통틀어도 태자로 책봉된 후 왕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백제가 사비성으로 천도한 이후 의자왕 포함 총 6명의 왕이 있었는데 태자로 책봉되고 왕이 된 경우는 의자왕이 첫 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를 때 굳이 태자 책봉을 안 해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의자를 굳이 태자로 책봉했는가와 왜 그렇게 늦게 태자를 책봉했는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자는 무왕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엄마 때문이었죠. 의자왕의 아빠 무왕은 그 유명한 서동요의 주인공입니다. 백제에서 만화 팔면서 가난하게 자란 서동이가 신라로 넘어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꼬시려고 서동요를 퍼뜨렸고, 화가 난 신라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내쫓았죠. 서동이는 궁궐에서 추방당한 선화공주와 서로 사랑에 빠졌고, 둘은 서동이가 뭣도 모르고 모아온 황금으로 떼부자가 된 이후 백제의 왕이 되었다는 설화요. 그러면 의자의 어머니는 선화공주일까요? 안타깝게도 서동요는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전해지는 전설이지 사실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삼국 유사를 제외한 그 어떤 곳에서도 선화공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요는 만들어진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역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전설이란 게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과장되거나 신화화하는 거잖아요. 서동이, 아니 백제의 무왕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이후 왕이 되자마자 왕후로 맞은 여인은 선화공주는 아니지만 알 수 없는 그 무왕의 그녀는 당시 백제 귀족사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화공주는 백제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자 적국의 공주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죠. 무왕의 첫 왕후는 백제 귀족들이 왕후로 맞이하기 꺼려했고, 그것을 상징화하기 위해 선화공주라는 가공의 인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백제 귀족계에선 무왕의 그녀이자 의자와의 어머니를 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귀족이 아니거나 둘째, 귀족이어도 출신이 주류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느 쪽이든 무왕의 그녀와 의자의 어머니는 왕후로서 자기를 떠받쳐줄 정치적 세력이 없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의자는 어려서 어머니를 열렸고 본인을 지지해줄 외척의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자가 장남이면 됐지 굳이 외가 쪽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냐고요? 아무리 왕의 아들이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정통성이 있어도 엄마 쪽 정치적 세력이 약하면 그것은 왕으로서 심각한 핸디캡입니다. 특히 백제 말기 조정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사비성 천도 이후 백제의 왕권은 귀족 연합 권력에 의해 심각할 정도로 실추되어 있었습니다. 왕들이 사비 귀족들의 눈치나 보고 있었죠. 백제의 가장 강력한 귀족 8가문을 팔성귀족이라고 통칭했습니다.
등장했었는데 이 백제 말기 왕권이 팔성 귀족의 힘에 의해 억눌려 있을 대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백제 말기 왕권이 얼마나 약했고 귀족들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기술되어 있는 역사서는 없습니다만 일단 무왕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왕 직전의 두 명의 왕들 해왕과 법왕의 재위 기간이 각각 1년씩밖에 안 되었다는 점만 봐도 왕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나마 무왕이 왕권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신라와 싸워 몇 개의 성을 빼앗고 백제 내부적 체제를 정비하며 조금이나마 왕권을 다져놓았답니다. 그가 사랑했던 첫 왕후의 세력이 약하고 어린 의자만 두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무왕은 의자를 지키기 위해 더더욱 왕권 강화에 열을 올려야 했겠죠. 첫 왕후가 죽자 무왕은 둘째 왕후를 맞이하는데 그 왕후가 사택 왕후입니다. 사택씨 가문은 백제 8성 귀족 중 가장 강력했던 가문으로 사실상 백제의 전권은 사택씨 가문이 쥐고 있었고 그 수장은 사택 적덕이란 귀족이었습니다. 사택 왕후는 사택 적덕의 딸로 사택 적덕은 외척으로서도 거듭났었죠. 아마 무왕이 사택 왕후를 맞이한 건 그의 자의적 선택이었다기보단 사택씨 가문의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왕과 사택 왕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알 수 없었으나 의자의 동생이었죠. 사택씨 가문에선 당연히 의자가 아니라 자기네 쪽 아들을 차기 국왕으로 만들 생각이었고요. 물론 의자가 장남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더 있었으나 외가의 힘이 부재했던 의자보단 그의 동생이 사택씨의 권력에 힘입어 왕이 되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무왕은 어떻게든 의자를 차기 왕에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무왕과 사택 왕후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 왕이 되면 사택씨 가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고 자기가 애써 다져놓은 왕권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냥 무왕이 막무가내로 의자를 차기 왕으로 임명시키면 안 되냐고요? 그러기에 무왕의 눈치 볼 정도로 사택씨의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의자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의자는 본인이 너무 뛰어나고 특출나면 사택씨 입장에선 의자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를 숙청하겠군, 절대 의자를 왕으로 만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하겠죠. 의자는 어떻게든 빌고 기어야 사택씨 입장에서 그래, 의자 저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왕이 되어도 계속 우리에게 기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의자는 모든 자존심 버리고 계모 사택 왕후와 동생에게 깍듯이 대했습니다. 삼국사기 본기 의자왕 편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성으로서 부모를 섬기고 우애로서 형제와 함께하니 당시의 해동증자라고 불렀다. 이 구절이 칭찬인 듯 하지만 백제 말기 정치 상황을 아는 사람이 보면 엄청나게 비극적인 구절입니다. 의자의 천성이 착했다기보단 살아남기 위함이었고 의자 왕자가 착하다는 소문이 백제 백성들에게는 물론 외국에까지 퍼지니까 사택씨 가문에선 의자 왕자를 해코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 이미지만 나빠질 거 아니에요. 무왕에겐 왕권 강화를 위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를 옮기는 천도였습니다. 당시 백제의 수도는 지금의 충남 부여군 사비성이었습니다. 무왕은 수도를 지금의 전북 익주로 천도하려고 했죠. 천도가 왜 회심의 왕권 강화책이냐고요? 사택씨 가문은 백제가 사비성 천도 이후 권력을 잡아온 사비를 기반으로 한 귀족이었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순간 그간 쌓아왔던 텃세가 다 무너지겠죠. 지금 익주에 가면 미륵사라는 거대한 절과 궁남지라는 화려한 정원, 그리고 궁궐 턱까지 발견되는 점에서 사실상 무왕은 천도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왕은 천도를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왕이 익주 천도를 준비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 있는데 갑자기 천도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사택씨를 비롯한 귀족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그맘때쯤 632년 무왕 33년에 의자가 태자로 책봉됩니다. 사비성 천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태자 책봉을 굳이 무왕이 늦게나마 한 이유, 그리고 무왕이 그토록 꿈꿔왔던 익주 천도를 포기한 이유, 뭘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죠. 무왕과 사택씨 사이에 거래를 한 게 아닐까요? 익주 천도를 포기해주는 대신에 차기 국왕은 의자로 해라, 확실한 거래를 위해 의자를 태자로 책봉시키자. 사택씨가 무왕과 대등하게 정치적 거래를 한 건 그만큼 무왕의 왕권을 사택씨 가문의 힘과 비등비등하게 올려놓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사택씨가 의자 왕자를 만만하게 봤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의자가 632년 태자로 책봉되고 9년 후 641년 무왕이 죽고 의자왕이 백제의 31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즉위했죠. 그 9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의자왕은 왕이 되자마자 폭군이 되었을까요? 아직 사택씨가 버젓이 있는데 폭군이 될 수가 있나요? 의자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듬해 642년 사택 왕후와 사택 적덕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딸과 아빠가 같은 해에 죽었다? 그리고 이건 삼국사기가 아닌 일본 측 기록이 있는 내용인데 사택 왕후와 사택 적덕이 죽던 그 해 642년 부여 교기 왕자와 비롯해 의자왕의 이모들 그리고 백제 대신 40여 명이 백제에서 추방되어 일본으로 망명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효교기는 의자왕 동생의 아들입니다. 무왕과 사택왕후 사이에서 낳았던 이름 모를 그 아이의 아들인 거죠. 의자왕의 이모들, 사택왕후의 자매들이겠죠. 그러니까 사택시의 대장이었던 사택왕후와 사택적대왕은 갑자기 죽었다고 하고 사택시와 연관 있는 가족과 귀족들이 백제에서 추방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642년 의자왕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사택왕후와 사택적덕의 죽음 그리고 일본 측 기록 등을 통해 의자왕이 사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섰고 성공한 겁니다. 아마 의자왕 혼자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국가의 왕이 귀족들을 상대로 숙청 정변을 일으킬 땐 자신을 지지해줄 또 다른 귀족들의 힘이 필요하답니다. 팔선 귀족 중 의자왕의 편이 되어진 일부 귀족들과 642년 이후로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분량이 많아지는 사람들, 예컨대 성충, 흥수, 윤충, 의직, 은상 등이 의자왕을 지지해준 귀족들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더 확실한 왕권 강화를 위해선 귀족들 숙청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확인 가능한 성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귀족 숙청 작업 후 의자왕은 곧바로 신라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권의 위상과 권위를 드높이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의자는 642년 사택식 숙청 작업 후 1년도 안 되어 신라의 성 40여 개를 함락시켰습니다. 가장 눈부셨던 승리가 대하성 전투입니다. 오늘날의 경남 합천에 있던 대하성은 신라와 백제 국경 사이 지리적인 요충지로 그 국경지대가 깨진 겁니다. 대하성 전투의 승리를 이끈 백제군 장수는 윤충 장군이고 친의자왕 편이었던 윤충의 승리에 백제 백성들은 의자왕에 환호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643년에는 의자왕이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신라의 당항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신라의 당항성은 지금의 경기도 화성으로 신라가 중국 당나라와 교역하던 유일한 통로였는데 거길 빼앗긴 겁니다. 의자왕은 본인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의자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가 되던 644년 빠르게 자기 장남 부여 융을 태자로 임명했습니다. 645년 1년 단위로 계속 온 일이 일어나죠? 아무튼 645년 중국의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안시성 전투 아시죠? 이때 당나라는 신라에게 고구려 남쪽 국경선을 치라고 했습니다. 신라는 백제가 무서워서 병력을 함부로 고구려 쪽으로 옮기기 힘들다고 하니까 당나라가 의자왕에게 사신을 보내 당분간은 절대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신라가 병력을 고구려 국경에 집중시키자마자 의자왕은 당나라의 요구를 무시하고 신라 국경을 또 공격 여러 개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삼국사기 의자왕 편 첫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의자왕은 뛰어나고 용감했으며 담력과 결단력이 있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처럼 무능력한 폭군이 아니었고 꽤 리더십이 남다르고 능력도 뛰어난 왕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왕은 언제 나오는 거야? 삼국사기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왕의 모습은 655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의자왕은 쉼없이 신라를 공격해 성을 털어나며 신라를 괴롭혀왔습니다. 신라는 나당 동맹에 의거해 당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당나라는 돌궐족과 싸우느라 누구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때를 기해 의자왕은 더더욱 신라에 대해 강경적 공세를 취했죠. 마치 왕권 강화에 강박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655년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태자궁을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손질하였다. 의자왕이 태자를 위한 궁궐을 만들어주려고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였고 이때부터 의자왕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왕실의 권위를 위해 백성들 고혈을 짜내며 고통스럽게 하는 토목공사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 눈치 못 채셨나요? 의자왕이 재위에 오른 지 3년 만이었던 644년 이미 부여융을 태자로 삼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자궁을 만든 건 655년, 태자를 위한 궁궐을 11년이나 있다가 다시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빨리 감아 잠시만 백제 멸망 직전에 기사를 살펴보면 태자가 부여효라고 나옵니다. 태자가 바뀐 겁니다. 부여융은 의자왕의 장남, 부여효는 의자왕의 세 번째 아들인데 태자가 언제 교체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자가 교체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태자 이름이 바뀌기만 되어 있는데 이를 미루어보아 100% 태자를 교체했던 시기는 655년 태자궁을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손질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을 시점이겠죠. 의자왕은 태자를 교체하려고 했으나 많은 반대가 있었고 의자왕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태자를 교체한 후 태자의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 궁궐을 만든 겁니다. 태자를 그럼 왜 교체했을까요? 일찍 죽어서? 부여융은 백제 멸망 때까지 쭉 살아있습니다. 그럼 무능력해서? 백제 멸망 후 당나라는 부여융을 웅진 도독부의 도독으로 앉힐 만큼 유능했습니다. 그럼 이유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찾아봐야 하겠죠. 융과 효가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친형제라면 태자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자왕은 안정적인 차기 왕위 계승과 부여융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일찌감치 융을 태자로 삼았으나 의자왕은 부여융의 어머니나 외가를 마음에 안 들어했고 의자왕은 좀 더 마음에 들어했던 여인의 아들이었던
있던 부여 효를 태자로 바꾼 거죠. 그런데 이 의자왕의 두 부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측 기록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나중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의 서탑에다 낙서한 글에는 의자왕이 고든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 요산스러운 부인을 믿어서 백제가 멸망했다고 써 있습니다. 백제 편이었던 일본 측 기록에선 백제의 임금이 요사스럽고 간사한 여자를 믿었고 이 여인은 무도하여 마음대로 권력을 빼앗고 어진 신하들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제의 적국이었던 중국과 백제의 동맹국이었던 일본 모두 의자왕이 많은 여자를 거느렸다가 아니라 한 이상한 여자를 들이면서 백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부여효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 같고 일본 측 기록에선 이 여인을 은고라고는 이름으로 적어놓았습니다. 한중에 그 어느 기록을 찾아봐도 은고 외에 다른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서 그냥 저도 은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자왕은 첫째 부인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은고의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태자를 교체해버린 걸까요?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655년 의자왕이 태자를 교체한 듯한 움직임을 보인 이후 이듬해 656년 본인의 최측근이었던 흥수와 성충을 내치죠. 이로 말미암아 의자왕은 642년 사택씨를 제거하고 권력을 거머쥔 한때 자기 측근 귀족들조차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왕으로 등극하기 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견뎌온 의자왕은 그냥 귀족이란 족속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자왕의 첫째 부인과 부여융의 외가 쪽이 한때 의자왕을 도와 사택씨를 몰아냈던 귀족 집안이라는 거고 은고는 귀족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은고 쪽에 붙어있던 세력들은 반귀족파이지 않았을까요? 반귀족파는 누구죠? 왕족이죠. 아니나 다를까 삼국사기에는 태자를 교체한 2년 후 657년 의자왕의 아들 41명을 요직에 앉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41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의자왕의 아들 41명은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의자왕의 방탕함을 강조하려고 왜곡한 것이고 그냥 친인척 포함 왕족 41명을 귀족들을 몰아내고 요직에 앉힌 게 아닐까 합니다. 정말 예전에 백제의 무령왕이 지방 주요 도시의 행정관들을 전부 왕족만 파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피셜을 논증할 만한 또 하나의 근거가 바로 계백입니다. 계백은 정사에 갑툭튀하는 바람에 그 출신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신빙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야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계백을 기록한 모든 야사에서 계백이 부여씨, 즉 백제의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의자왕은 귀족의 힘을 완전히 억누르고 왕족을 키우고자 귀족계를 대표하는 부여융에서 왕족계를 대표하는 부여효로 태자를 교체한 거죠. 당연히 한때 의자왕을 도왔던 성충, 흥수 등의 귀족계들은 반발을 하겠죠? 의자왕과 귀족들의 갈등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 문제입니다. 성충, 흥수 등의 한때 친의자왕파 귀족들은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라를 공격하는 건 상관없는데 신라를 너무 몰아세우면 당나라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나라가 고구려 정벌할 때 백제 의자왕에게 절대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만 의자왕은 이미 무시했잖아요. 실제로 당태종 이세민은 죽을 때까지 백제 측에서 보낸 조공 서신을 접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왕권 강화와 영토 확장에 미친 사람 마냥 의자왕은 거듭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럴수록 당나라와 백제의 사이가 멀어지는데 의자왕은 고구려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절대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신라 김춘추 와 당나라 사이의 군사적 나당 동맹은 워낙 비밀리에 치러져서 백제는 둘 사이에 군사적 동맹이 체결되어 있음을 몰랐고 돌골조까지 당나라를 괴롭히니 의자왕은 당나라가 절대 백제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의자왕에게 당나라 눈치 좀 보라고 간언했고 의자왕은 외교 문제를 빌미삼아 태자 교체 문제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자왕은 더 화를 냈죠. 백제의 흥수가 의자왕에게 계속 외교 문제를 간언하다가 유배령에 처했습니다. 흥수가 유배 보내지자 이번엔 성충이 거듭 의자왕에게 외교 방침을 문제 삼았습니다. 흥수에 이어 성충까지 뚜껑이 폭발한 의자왕은 성충을 옥에 가두고 성충은 옥중에서 사망했습니다. 성충은 죽기 전 의자왕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유언의 내용에는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문제 삼는 구절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내용 전체가 당나라가 공격해올 것이니 어떻게 대처하라는 내용이었죠. 은고의 집권, 태자의 교체, 성충과 흥수의 실각 등으로 귀족계와 왕족계로 백제의 국로는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백제를 주름잡던 귀족계는 이제 왕족계에 자리를 내어주고만 있었고 의자왕이 그렇게 좋아했던 흥수와 성충이 나가 떨어지는 마당에 귀족계에선 누구 하나 말을 꺼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659년 당나라는 돌골족의 반란을 진압했고 신라 측에 몰래 통보해 작전을 개시하자고 했습니다. 당나라는 소정방이 이끄는 수군 13만 명, 신라는 김유신이 이끄는 육군 5만 명이었습니다. 660년 두 국가의 부대는 경기도 이천에서 만났습니다. 경기도 이천은 고구려 국경에 더 가까웠고 누가 봐도 고구려를 치르려는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의자왕도 두 국가가 이천에서 만났다는 것 정도 알고 있었으나 고구려를 공격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군대가 밑으로 내려오네? 당나라 수군 13만 명은 금강, 백마강 루트를 통해 사비성으로 향했고
신라 육군 5만 명은 탄현을 지나 사비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군 13만, 육군 5만 어디가 더 급한 것 같나요? 당연히 수군 13만이죠. 지금 신라 5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그마치 13만이 배 타고 온다는데. 그렇다고 육군을 안 막을 수 없으니 의자왕은 일단 계백에게 5천의 군대를 주어 김유신을 맡게 했습니다. 계백 5천 결사대는 그러니까 백제 최대한의 병력이 아니라 백제 최소한의 병력이었던 거죠. 나머지 모든 부대는 당나라 수군 막는 데 투입됐습니다. 의자왕은 유배된 흥수를 다시 불러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흥수는 성충의 유언과 똑같이 금강 입구에서 싸워 적군을 강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했습니다. 반면 왕족들은 13만 명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강 입구에서 전면전으로 싸우냐. 금강과 백마강 폭이 넓지 않으니 당나라 수군을 강 깊숙이 유인한 후 매복 작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둘 다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알려진 대로라면 성충과 흥수가 막으라고 했는데 의자왕이 안 막았다가 아니라 막는 방법의 문제였던 겁니다. 의자왕은 유인책을 선택했고 성충과 흥수가 막으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죠. 유인전이 성공했을까요? 몇 차례 싸우긴 했는데 모두 백제군이 패배했고 무엇보다 당시 투입된 병력 대부분이 귀족들의 입김이 강하게 미쳐있는 병력이었습니다. 의자왕이 왕족들만 등용하고 귀족들 멀리하던 와중에 귀족들은 미쳤다고 의장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웁니까? 그래서 매복을 위한 투입된 병력들은 싸우는 척은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고 당나라 수군 13만은 프리패스로 강 타고 가다가 사비성에 도착한 겁니다. 의자왕은 왕실과 대신들 몇 명 데리고 사비성을 나와 백제 제2의 수도였던 웅진성으로 들어가 항전하지만 며칠 안 있다가 웅진성 성주 예식진이 배신해서 의자왕을 묶고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백제는 멸망하죠. 3009년은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당시 인구 비례상 3000명의 궁녀가 나올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낙화하면서 누가 떨어지긴 했는지 아니면 완전히 허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자왕과 그 부인이 당나라 군대에 체포되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통곡했다고 합니다. 의자왕이 진짜 폭군이었고 그 부인 은고가 정말 나쁜 년이었으면 백성들이 나와서 통곡했을까요? 제 생각엔 백성들이 통곡해준 의자왕의 부인은 의자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고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낙화하면서 떨어진 사람이 은고였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낙화함 이야기는 완전 지어진 이야기고 의자왕과 함께 당나라에 잡혀간 그 부인이 은고라면 은고도 역사 기록의 피해자로 오명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료가 부족한 게 정말 아쉽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의자왕에 대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라는 점에서 망국의 책임이 의자왕에게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백제는 국론 분열로 망했고 그 주범은 의자왕이 맞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의자왕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더 정확한 이유와 정의 철학이 깔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